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프리덤 경제 책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짧고 굵게 그리고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차세대 약물인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 시장을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7월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하회로 나왔습니다.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중국이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전 세계가 저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이번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지표를 국가가 보통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자기들 맘대로 중단을 했다는 것은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중국 내에서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타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 가장 올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장의 경제 지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가 미국의 국채, 장기채 10년 국채 금리고 나머지 하나가 국내 환율이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작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로 올라서 현재 4.2%가 넘어 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아주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채권이라는 거는 미국이 자본 조달용으로 국채를 발행하고요. 이거를 시장에서 사면 그걸 가지고 자원을 쓰고 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야 될 이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의 재정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이 악순환인 게 뭐냐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다른 자본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지금 현재 1조 달러 이상 또 발행을 한다고 하니 이 채권은 시장에 많아져서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더 오르는 현재 이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채권 금리가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TMF라 그래서 미국 채권 금리, 20년물 채권 금리에다가 3배,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을 샀던 서학개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무리한 투자였고요. 이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데다가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너무 이른 판단이었던 것 같고, 한국의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1338원으로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환율이 다시 1100원대 과거의 좋은 상황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과거의 1100원 수준까지 가기에는 당분간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아침에 또 폭탄 발언을 했죠. 연준의 금리 인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더 남았다. 너네들이 기대하는 금리 동결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지만 이제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시장의 현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서 그동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랐던 이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향후에 내가 투자해야 될 거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기대치를 가지고 올랐던 주도주들이 있죠. 이 주도주들은 시장에서 주도주의 자리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을 하는 거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너무 하락해서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초전도체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 이 해당 기업들의 대주주 임원들이 전부 다 최고점에서 지분을 전량 팔아치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하반기가 갈수록 현실과 기대에 괴리감이 생겨서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저번 바이오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차세대 치료제인 이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ADC라는 거예요. 자, 이 ADC라는 건 뭐냐면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항체라는 거하고 약을 접합해서
특정 타겟팅을 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 항암 치료는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죽이면서 좋은 면역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죠. 근데 이런 치료법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정말 널리 퍼진다면, 이미 상용화가 돼 있긴 합니다만 널리 퍼진다라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는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DC는 시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레이더, 항원을 달고 페이로드, 폭탄을 탑재한 미사일, 링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종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폭탄을 실어 나르는 페이로드,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리는 페이로드, 그리고 이걸 실어 나르는 미사일, 링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ADC는 향후에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불과 몇 년 뒤에 무려 시장에서 50조 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죠.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해갈 수가 없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이 치료법이 발전하고 커지면 커졌지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고 차별화된 기술이다, 신기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의 1기에 대한 1기 기술력, 제 첫 번째 주자의 기술력을 가진 거는 미국의 화이자와 그리고 일본의 제약사 다이이치산쿄라는 이 제약사입니다.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고, 이들이 이미 만들어서 이거의 임상 실험을 작년에 미국에서 이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3상을 발표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무려 유방암 치료 효과에서 기존 대비 36%의 개선된 효과가 나왔고, 이것은 사실상 획기적인 성능을 보인 거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기술력은 인정받았고 양대 산맥 두 기업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그 뒤에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후발주자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을 받으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일본의 다이이치산쿄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암제 엔허투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ADC 약물의 가장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2019년 말에 출시된 이후로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기간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가 무려 2조 2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엔허투 다음 주자들이 밑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화이자가 ADC 분야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시젠을 인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이오 인수합병 역사상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무려 인수 규모가 56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왜 ADC 분야 선두 기업인 시젠을 무려 56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겠냐 이거죠. 이건 분명히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 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엔허투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 없는 현재 고형 종양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활성을 입증한 최초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은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ADC와 관련된 업종들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아보려고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DC의 성공 열쇠라고 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항체, 링커, 페이로드. 그런데 항체는 대부분의 이 제약사들과 바이오사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항체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물론 높겠지만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항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링커라는 거하고 페이로드, 실어 나눠서 정확한 지점에 투하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거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 이 링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뽑는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걸로 하면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이 페이로드라는 기술이 가장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약물을 어떤 질병이 아픈 곳에서 투하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일찍 떨어지거나 혹은 늦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독성을 품고 있는 이 약품이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 기술이 가장 1번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이 링커 기술, 항체 기술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A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문제입니다. 자금이 맞춰져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임상 ADC 시료를 1kg를 만드는데 무려 150억에서 200억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뒷배가 받쳐주는 모기업이 있는 회사 혹은 자본력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은 한 2개까지는 만들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러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하고 기업들이 현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항체 페이로드 링커 중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2개 정도의 기업이 서로 컨소시엄 형태로 모아서 만드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페이로드 기술을 가진 기업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이 ADC 개발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면 삼진제약은 개발인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삼진제약은 노벨티너빌리티라는 기업과 링커 페이로드 결합체를 공동 연구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요. 여기에서 이 페이로드에 대한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이 삼진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진제약은 링커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를 현재 개발에 굉장히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피노바이오라는 기업과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고요. 비슷한 겁니다. 종근당과 네덜란드의 ADC 개발 기업인 시나픽스 이 2개 기업은 역시 지금 현재 도입을 했고요. 한미약품은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개발 협약을 또 맺었고 특히나 레고캠 같은 경우는 암제 내 ADC 플랫폼 기술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페이로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피노바이오라는 기업이 피노 ADC에서 페이로드 기술을 현재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링커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항체도 이미 이제 많이 보유한 곳들이 있고 핵심은 이제 페이로드인데 이 페이로드를 현재 개발한 기업은 피노바이오 그리고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 삼진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쪽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차트가 정말 바닥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2015년 말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투자를 하게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제가 전 채널에서도 2020년에도 2차 전지, 2021년에도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중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작년 말 올 초부터 이제 2차 전지는 점점 비중을 줄여서 그리고 제가 1분기, 2분기 때는 2차 전지는 조만간 폭락한다 라고 하고 이제 2차 전지는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은 항상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매수를 하고 남들이 뒤늦게 들어왔을 때 최고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 8분 능선에서 적절하게 위기가 없을 때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에요. 지금의 이 바이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둔다라고 하면 향후에 시장에서 지금의 2차 전지처럼 또 다른 열풍이 불어서 많은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때 미리 사놓은 우리들은 높은 수익을 보고 팔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투자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지식과 나의 심리를 일치시켰을 때 주식은 의외로 쉬워집니다. 그런데 지식과 나의 심리, 욕망이 따로 노는 순간 가장 어려운 게 주식이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면서 다음번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